김종운동 측에서 7월 31일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종방사포의 시험 사격을 지도하셨습니다. 한미정보당국은 새로운 형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무사한 비행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그런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수도 있고 또 방사포일 수도 있고 이 무기의 관역에 놓이는 이를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로 될 것이라고 우리 세계 정밀 핵 타격선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입니다.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이 선정한 첫 번째 이슈입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악천후를 뚫고 발사한 이 두 발의 미사일을 두고 북한과 그리고 한미 양국의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어제 우리 군은 신속하게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렸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 보란 듯 조금 전에 신형 방사포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김종운동 측에서 7월 31일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종방사포의 시험 사격을 지도하셨습니다. 단기간 내에 지상 군사작전의 주역을 맡게 될 신형 조종방사탄을 개발하고 저 시험 사격을 진행하게 된 대구용도자동 측에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시험 사격이 진행됐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전 조선중앙TV의 목소리인데요. 잠시 지난 5월 4일로 기억을 돌려보겠습니다. 북한은 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함께 발사하는 일명 섞어쏘기 도발을 감행했었습니다.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들과 전술 유동 무기의 화력 진지 진출과 전개를 비롯한 사격 준비 과정을 검열하셨습니다. 전등 같은 토금이 터지고 번개 같은 섬광 속에 시뻘건 불줄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지금부터 이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안채혜 소장님. 우리에게는 정말 아픈 기억이긴 합니다만 이 방사포의 일을 돕기 위해서 9년 전에 북한이 연평도에 쐈던 게 바로 그 방사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에는 이제 방사포가 지금까지 4가지가 있었습니다. 107mm, 122mm, 240mm, 300mm. 근데 오늘 방금 북한이 보도한 대로 이게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다. 그러니까 대구경이다, 조종이다 이 두 가지 용어가 들어갔는데 과연 대구경이라면 그러면 300mm를 늙었겠느냐. 또 조종이라는 것은 GPS 유성 항법 장치를 달았다는 것이고 뭔가 날개를 달았다든지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그 방사포를 공개하면서 모자이크 처리했다. 이것은 새로 개발한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에 북한이 이스칸데르형 말하자면 탄도미사일과 조금 또 다른 우리 대한민국을 일정한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신형 방사포를 개발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화면에 보는 게 이제 북한이 공개한 오늘 그 신형 방사포입니다. 지난주에 평양발 경고를 무시하지 마라 라고 했던 북한이 이번에도 엄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역이란 단어입니다. 대구용도자동 측에서는 이 무기의 관역에 놓이는 이를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우리의 시험 사격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역, 김정무 실장님. 네. 이게 그러면 오늘 공개한 이 신형 방사포 사진을 보면 이게 거의 미사일급으로 개량이 된 겁니까? 맞습니다. 거의 미사일급으로 봐야 되는 게 조종 방사포라 있지 않습니까? 조종이라는 보면 그 탄두에다가 텔레메트리라 해서 교신 장치를 집어넣어서 방사포를 쏜 다음에도 이 발사 차량에서 조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조종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날개를 달았습니다.
탄두에도 날개를 달고 뒷부분에 마지막에 분사장치 있는데도 날개가 달려서 이게 자기가 위치를 조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일반 포터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종자가 의뢰 들어가는 거고 예. 그다음에 직경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지난번에 5월 4일 날 쐈던 거는 8연장입니다. 8연장인데 요번에는 8개가 들어가는 게 그렇죠. 8연장이잖아요. 네, 8발을 쏘았어요. 8연장인데 요번 거는 정확히 보이진 않습니다만 6연장 같습니다. 6연장인데 직경이 더 커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중국의 WS2라 그래가지고 400mm 방사포가 있는데 예. 아마 그거와 직경이 거의 같아지지 않았나. 그러면 이게 400mm 방사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장님, 직경이 커졌다는 건 그만큼 저 방사포의 파괴력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까? 파괴력도 높아졌고 아까 얘기했듯이 텔레메트리도 집어넣고 유도장치를 넣으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부품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하. 300mm는 넣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400mm가 되면서 유도를 할 수 있게 쏜 다음에도 교신을 해서 유도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아마 이 직경이 더 커졌고 사거리도 우리 정부에서 250km로 얘기했지만 그렇죠. 저는 이제 정경두 국방장관이 첫날 첫 번째 발표할 때 한 발은 240km, 한 발은 331km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더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국의 그 WS2급이 최대 사거리가 350km입니다. 그러면 이게 400mm 방사포라면 350km까지 가야 되니까 331km가 오히려 더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또 한번 자세히 짚어볼 거고요. 자, 우리를 위협하는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방사포였습니다. 그 유명한 서울 불바다 발언은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우리 세계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입니다.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저 한반도 지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남한을 노리는 북한의 방사포. 뭐 아까 발사관수와 최대 사거리 얘기까지도 좀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군사분계선을 따졌을 때 200에서 250km 계룡대 그리고 청주에는 F-35 기지가 정밀한 타격권이다라고 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저 하정대 국장.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 신형 방사포가 이 군사분계선 최전방에 배치될 걸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방사포가 미사일보다 사실 무서운 게 미사일은 직경이 대략 50cm 이상이거든요. 50cm부터 2.5m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대공 미사일로 다시 맞출 수가 있죠. 요격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총알하고 포탄 그리고 이 방사포까지는 우리가 요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를 쏠 때 지금 현재 방사포로 우리 남쪽의 관역을 대략 북한이 훈련하고 있을 때 10,000개의 관역을 놓고 하고 있다고 그러죠. 비행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 계룡대 본부라든지 아니면 군부대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것 10,000곳을 지정을 해놓고 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쏘게 되면 어느 경우에도 막기가 힘들다. 게다가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잖아요. 미사일이 할 수 있는 거는 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추력이 있어서 더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방사포는 북한의 방사포는 사실 포가 아니고 미사일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추진력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미사일처럼 유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사일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요격이 안 되는. 그럼에도 무차별로 여러 발을 계속해서 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타격을 많이 줄 수 있는 게 바로 방사포고 북한이 불바다를 할 수 있다는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러면 김종우 씨 여기 최전방에 배치가 되면 우리로서는 뭐 이것은 확실히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서 파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 공격군요. 우리가 개발해 놓은 게 있죠. 그러니까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해 놨습니다. 북한의 방사포를 우리가 이제 부시기 위해서 개발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거 양산체제에 들어가면 이제 그 사전에 공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전방에 군단급 무인기라든가 우리 뭐 대대급 무인기까지 쭉 있습니다. 그 무인기들이 이 수연선을 쭉 날아다니면서 이 방사포가 바깥에 이제 나오게 되면 바로 충돌해서 파괴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고 쏜 다음에는 요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선제 공격밖에 없다. 자, 북한이 이렇게 전력을 증강하는 건 이미 예견돼 있었습니다. 좀 화면에도 전술 벨트, 작전 벨트, 전략 벨트에서 북한의 미사일 벨트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 거리마다 자유자재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공략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는 게 저 그래픽으로 드러납니다. 북한의 전력 증강 이미 예견이 돼 있었습니다.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오늘 조선반도에 도래하기 시작한 평화의 기류는 공고한 것이 아니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 세력의 침략 기도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강력한 군력에 의해서만 평화가 보장된다는 천리를 항상 명심하고 자유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SLBM을 실을 수 있는 잠수함 그리고 이 이스칸데르 신형 탄도미사일 그리고 심지어 서울 불바다 위협했던 그 방사포까지 이 신형 3종 무기 세트가 김정은의 역작이라면서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바로 이 방사포를 실험하면서 목표물, 관역을 파철로 만들어버린다. 그 파철로 만들어버린다는 그 목표가 바로 F-35란 말이죠. 그래서 북한이 결국 재래식 전력에서 그동안 좀 우리보다 열세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렇게 재래식 전력까지 정비하고 거기에 핵폭탄까지 갖춘다면 우리로서는 북한의 군사력을 막아낼 어떤 수단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자 지적하신 3대 전력을 가진다면 언제든지 한반도를 공산화할 수 있고 군사력으로 우리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다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까지 전략이 바뀐다면은 정말 한반도는 무서운 화약고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까 지금 자막에도 살짝 언급이 됐지만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아까 우리 김정분 실장님께서도 사전 타격, 선제 타격뿐이 방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방사포 같은.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은 400mm로 지금 추정되는 이번 방사포는 그 전에는 대부분이 견인포라고 해서 땅굴에다가 넣어놓고 밖에 나와서 한 번 쏘면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궤도형이라고 해서 어디선가 숨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탐지해서 맞추기도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SLBM이라든지 아니면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팩3라든가 아니면 사드로서 요격 미사일로서 요격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요격하기가 어렵고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사전에 선제 공격조차도 어렵게 됐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는 북한의 어떤 재래식 무기조차도 실제로 우위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좀 뭔가 이상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조금 전 북한 보도에서 특이한 점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바로 이 모자이크입니다. 신형 잠수함, 그러니까 골프급, 3,000톤급 잠수함을 시찰할 때도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했었는데 조금 전 이 방사포를 북한이 공개할 때도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김정은 실장, 이 의미가 뭡니까? 일단은 기술적 특色를 안 보여주려고 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유견장이냐 8연장이냐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숨기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궤도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탱크 바퀴 같이 돼 있습니다. 탱크 바퀴 같이 돼 있어서 저를 신형 다연장 로켓포를 싣고 산악지역에 들어가든가 숨어서 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을 못하죠. 그런 기술적인 특성을 숨기기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또 호기심과 의구심이 많은 편이라서 혹시 저게 약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악하고 북한이 좀 내놓기 약간은 껄끄러운 부분을 지운 건 아닐까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예. 저는 어떤 생각을 또 하냐면 저게 원천 기술이 중국 건데 중국 거하고 또 비교해가지고 이게 중국에서 이렇게 기술을 이렇게 몰래 훔쳐왔는가 아니면 중국이 지원했는지 그런 부분이 드러나면은 오히려 중국에 상당한 부담이 될까봐 그걸 숨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약간의 조악한 부분 중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도 고려한 다만 철저하게 숨겼다. 일단은 방사포의 존재의 기술적인 부분은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특이한 부분이 눈에 띈 게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개조한 차량 안에서 신형 방사포 시험 발사를 참관한 겁니다. 저 이렇게 차 안에서 참관하는 거 처음 보거든요. 이건 의미가 뭡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어떤 위치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이제 신형 무기를 개발해도 저 버스들 타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자기가 참관을 하고 기술적 특성을 이제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내놓은 것 같은데 아주 정말로 새로운 사실입니다. 새로운 사실이라는 건 그만큼 그냥 북한이 만들었던 신형 버스 안에서도 충분히 모든 걸 가능하다. 자신감의 표현입니까? 그것도 그렇고 아마도
북한의 무선 통신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봅니다. 근데 과거에는 유선 아니면 이제 저런 장치를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기술 점검을 못했는데 아마도 북한도 이제 3G니까 4G까지는 기술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막 무선 기술 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조종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됐다라고 이제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 점점 밝아진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 저희로선 당황스럽습니다. 진실게임도 아니고 말이죠. 북한의 발표하는 정반대로 우리군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지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오늘 오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한미정보당국은 새로운 형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5월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 중에 있고요. 지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한미정보당국의 공동된 평가 결과입니다. 한미정보당국의 공동된 평가다. 그런데 어제 오전 정경두 국방장관은 방사포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놨었습니다. 지금 분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그런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수도 있고 또 방사포일 수도 있고. 저희 제목 그대로예요, 이재명 차장. 모처럼 탄도미사일이라고 3시간 만에 발표했는데 정말 보기 좋게 빗나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합창 공보실장이 얘기했지만 5월 달에 발사한 발사체에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뭔지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분석이 더딘 상황이죠. 그런데 어제 아주 이례적으로 3시간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바로 다음날 북한이 지금 방사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망신살이 뻗쳤죠. 근데 망신살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어디서 쐈느냐를 두고도 이미 왔다 갔다 한 게 여러 번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 떨어졌냐를 두고도 맞아요. 거의 200km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거리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어디서 쐈는지, 어디로 떨어질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그게 뭔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공격을 했을 경우에 요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굉장히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가 굉장히 지금 조급하게 어떻게 보면 정경도 해임권이라든지 야당의 제격 이런 상황에서 빨리 뭔가 내놔야겠다, 이런 조급증에 의해서 오히려 헛발질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게임의 답은 어느 정도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좀 찝찝해서 김정은 시장님, 정말로 북한이 좀 모자이크 하기도 했고 김정은 의원이 참관도 했지만 약간의 기만 전술, 정말 우리 군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서 신형 탄도미사일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을 했고 또 거기서 쐈던 미사일의 모습까지 나왔고, 우리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은 미사일이 목표지점 탈격하는 까지 다 나왔습니다. 예. 공중 발사 모습까지 나왔고, 그 모양 자체가 분명히 보면은 그거는 미사일이 될 수가 없고, 이건 분명히 방사포가 확실합니다. 방사포가 확실한데 구경이 얼마큼 늘어나는지 그건 아직까지 미지수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입니다. 북한 노동신문하고 민주조선, 오늘 조선중앙TV에 전부 다 계속해서 오늘 방송 주제가 전부 다가 이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방사포 발사를 지도했다가 나왔는데, 만약에 그게 미사일이라면 사기꾼 되는 거 아닙니까? 위대한 신적 존재가 사기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방사포지 미사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영락 없는 방사포다. 그렇죠. 다만 미사일급이고.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소통하는 뉴스 탑10 관련해서 지금 댓글들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차분히 읽어볼까요? 예. 자, 왠지로 발표를 빨리 하나 했더니 저희가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지적을 하는 댓글도 있고요.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좀 안보 불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있나요? 그러게요. 북한은 정말 동포에도 없는지,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새벽에 잠 깨우는 일은 없겠다고 작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도 갑자기 떠오르네요. 예. 핵무장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있나요? F-35 기동훈련하는 것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안심이 될 듯. 이제 마지막입니까? 예. 미국이 주는 정보 없으면 선제 타격은 가능할까? 라는 질문까지 있습니다. 안채수 소장님,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신형 무기 개발이라는 걸 우리가 북한의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맨 앞에 장창하 군수공업부 부부장, 그다음에 김정식 부부장, 이런
군수 이 로켓 무기 개발의 전문가들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포병국장 박정천은 뒤에 있고 이런 거 볼 때 저것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고 새로운 걸 보여준다. 그래서 장소도 은밀한 장소에서 우리가 모르는 장소에서 쏘기 위해서 김정은의 차량 안에서 지휘했다. 기종 발사 갈마 기지라든지 이런 데는 다 김정은이 참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놨지만 시설 없이 버스를 타고 가서 쐈다는 것은 아주 은밀한 데 숨어서 은밀하게 실험했다는 것을 우리한테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예. 정경도 국방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이 단거리 미사일을 중앙방공통제소와 이지스함에서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새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곱씹게 됩니다. 정확한 것은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국민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포착한 우리 감시자산은 MCRC와 이지스함에서 최초는 포착을 했습니다. 지금 정경도 국방장관의 어제 말처럼 이지스함 그리고 중앙방공통제소에서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최첨단 정찰 자산인 코브라블에서도 봤는데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파악하는 게? 자, 일단은 탄도 자체가 미사일하고 방사포하고 분명히 다르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이스칸데르급이 꼭 그 방사포 비슷하게 날아갔고 해서 이스칸데르급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확실하게 사진을 찍은 게 있어야 될 텐데 코브라블은 이 전파만 잡지 이 사진은 잘 못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에서 분명히 북한의 그 방사포 발사장을 찍었을 텐데 어저께 굉장한 악천후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악천후였고 또 새벽 5시였기 때문에 어두웠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현장을 볼 수 있는 위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4개 중에 악천후를 뚫고도 탐지할 수 있는 게 딱 한 대뿐이다. 그렇죠. 싸 위성은 하나고 나머지 3개는 이제 가시광선 광학위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시간에 위성이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시간에 5시 6분부터 27분 사이에 쏘았기 때문에 사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미국도 이게 방사포인지 미사일인지 모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가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미 당국이 봤는데도 아무리 악천후라도 모른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 그런데 북한의 무력 시위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이유는 북한이 우리의 F-35 등 첨단 전력 도입, 한미 연합 연습, 실시 등에 반발하는 명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북미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단계에서 무기체계 개선 활동을 서둘러서 진행해야 하는 실질적인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한미 정보 당국은 일단 신형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얘기했고 존 볼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와 약속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으면 미국은 앞으로 이런 북한의 무력 시위 도발에 대해서 면죄부를 계속 주겠네요. 앞으로도.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약속이 제가 보기엔 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방사포 이런 거 쏘는 거는 상관없고 적어도 미국을 위협할 만한 본토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괌이나 하와이 섬 이런 데를 위협할 만한 그런 미사일을 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한테는 단거리 미사일이나 방사포가 엄청나게 큰 위협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미온적인 그런 대응을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적어도 앞으로 미국하고 이런 것들과 얘기할 때는 북한이 적어도 도발을 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적어도 위협을 하는 재산,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똑같이 한미 동맹으로서 자기네 나라뿐만 아니고 동맹국도 반드시 보호한다고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같이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모처럼 우리가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을 했었는데 일단 지금 상황은 아직도 확인할 길이 좀 명확히 없는 것 같습니다.